도쿄에서의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엔 스키야에서 먹었는데 일본에서 처음 나또를 먹어본 곳도 스키야였던 것 같네요. 도쿄도청 전망대 남쪽에서는 주로 도쿄의 남쪽 지역인 신주쿠, 시부야, 롯본기 방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스카이트리나 도쿄타워 같은 남쪽의 명소를 볼 수 있습니다. 도쿄도청 전망대 북쪽에서는 도쿄의 북쪽 지역인 이케부쿠로, 다치카와 후지산 방향이 보인다고 합니다. 날씨가 맑으면 후지산까지 보일 수 있다고 하네요. 도쿄도청 전망대 남쪽에는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어 방문객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습니다. 도쿄의 아름다운 전망을 배경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오빠가 좋아하는 빅카메라에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큰 관심은 없지만 오빠가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더운 날씨에 시원한 에어컨을 쬐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빅카메라에 올 때마다 둘러보면 고객의 80% 이상이 남성인 것 같습니다. 어린 백인 여자아이가 보여서 속으로 카메라를 좋아하는 아빠를 따라왔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조금 뒤에 아빠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 전자랜드에 가는 걸 좋아하던 아빠와 오빠를 따라다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는 PC, 카메라, 미용기, 드라이기, 전동시설, 전동면도기, 게임기, 청소기, 의약품 등 다양한 종류의 여러 메이커들을 구매해주시마스. 호텔 코너 나가서内定160にお願いします。오모테산도는 도쿄 시부야구와 미나토구에 걸쳐 있으며 도쿄의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를 선도하는 거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즐비하고 건물 디자인에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이 참여해 독특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세련된 카페와 레스토랑도 많아 젊은 층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거장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쇼핑몰 오모테산도 힐즈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손꼽힙니다. 마이센 아오야마 분점은 도쿄를 대표하는 돈카츠 전문점 중 하나입니다. 1958년 설립된 이래 일본 내에서 최고급 돈카츠로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마이센은 일본 내 여러 지점이 있지만 아오야마 본점은 브랜드의 정체성과 품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으로 일본 돈까스를 체험하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되는 장소라고 합니다. 맛있나? 점심을 먹고 나오니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부야 구립 진구마의 초등학교 근처에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도쿄의 부유한 지역에서도 부모들이 자전거로 아이를 픽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마차리라 불리는 자전거는 아이용 좌석이 달려있어 도쿄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러한 문화가 자리 잡은 데는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가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도 시대 이후 질서와 절제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되면서 과시보다는 겸손과 실용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현대에도 이러한 전통은 이어져 소비 문화에서는 과시보다는 실용성과 품질, 미니멀리즘이 선호됩니다. 잘 갖춰진 자전거 인프라 덕분에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픽업할 수 있고 아이들은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자전거 문화를 이어갑니다. 일본의 이러한 생활 방식과 사회 구조는 매우 검소하고 합리적인 문화를 보여줍니다. 2枚目の投票用紙、全国比例区には柳ヶ瀬博文とお願いいたします。
메이지 신궁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지만 식사 후 산책 겸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번화한 도쿄 한복판에 울창한 숲길과 고요한 경내가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걸으면서 보니 이곳을 찾아온 서양 관광객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서양권에서 바라보는 일부는 아시아권과 조금 다른 시선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 음식, 온천, 편리한 교통, 독특한 문화 체험 등이 주요 관심사이며 역사적 논쟁보다는 체험적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깨끗한 도시, 풍부한 관광자원과 음식 문화, 쇼핑 편의성 덕분에 서양 관광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치코 동상은 도쿄 시부야역 앞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이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상징물입니다. 아키타경 하치코는 매일 주인을 마중하다가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약 10년 동안 변함없이 역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큰 감동을 주었고 충견 하치코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전쟁 중 한때 사라졌던 동상은 1948년에 다시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 키우던 반려견이 외출한 부모님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모습이 떠올라 동물의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아사쿠사는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찰인 센소지가 있으며 정문인 가미나리문 앞에 커다란 빨간 등불이 유명합니다. 경내로 들어가는 길인 나카미세도리에는 전통 간식, 기념품, 유카타 등을 파는 상점이 줄지어 있습니다. 또한 도쿄 스카이트리 같은 현대적인 건축물이 보여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고 거리 곳곳에서 일본식 전통 음식인 타이야키, 닌교야키, 멜론빵 등을 맛볼 수 있습니다.産経の皆様、今日は何を
와, 이 상바라. 도쿄에서의 첫날과 마지막 날 저녁은 모두 이치란 라멘이었습니다. 내일 떠날 생각을 하니 이치란 라멘의 국물이 다시 한번 그리워졌습니다. 도쿄 메트로 72시간 패스를 알차게 활용하며 돌아다닌 여행이었습니다. 오늘은 도쿄를 떠나는 날입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사온 멜론빵으로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나리타 공항으로 향합니다. 공항까지는 게이세이 스카이 액세스 급행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게이세이 스카이 액세스는 접이식 좌석으로 지인 보관 공간을 제공해 공항으로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행객은 좌석을 접어 수화물을 놓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을 때는 좌석을 내려 앉는 의자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까지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일본의 섬세한 설계 감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쿄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서는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건축과 생활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머물렀던 숙소에서도 침대를 지면에서 높여 침대 및 공간에 짐을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등 작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 내내 일본의 실용적인 기술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과 가게에서는 동전과 지폐를 종류에 상관없이 분류하는 기계가 보편화되어 있고 공중 화장실에서는 손을 대지 않아도 물이 나오는 센서형 수전과 자동 비누 건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혁신보다는 작은 실용적 개선을 통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사회에서는 거칠애보다는 실용성과 안전성을 중시하고 절제된 소비와 겸손을 기본으로 한 생활 방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시선보다는 공공질서를 우선시하고 눈에 띄지 않고 조용한 삶을 세련된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는 일본 특유의 조화롭고 군더더기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이런 점들을 직접 체험하며 일본의 실용성과 섬세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박 4일간의 도쿄 여행이 어느새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친오빠와 함께 다니면서 어린 시절 오빠와 함께 했던 놀이와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어린 시절처럼 오빠가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아 보여 따라다니며 귀찮게도 하고 가끔은 심부름을 하며 쓸모를 다하는 제 모습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부모님은 지나가는 서너 살짜리 아이가 양갈래 머리를 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딸도 저런 머리를 많이 했는데 하시며 마치 며칠 전 일처럼 회상하시곤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함없는 관계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여행도 훗날 떠올릴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랍니다.